자, 오늘도 여러분하고 6회에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이 7번, 6번까지 했는데, 띄어쓰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6회 7번부터 시작을 해서 쫙 풀고, 또 우리 9시 40분부터 20분간 시험을 봤는데 7회를 다시 또 풀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로 여러분들하고 지금 문제풀이 한 시간이 7주차가 지금 6주차 끝나나? 7주차 끝나나? 그렇게 끝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좋겠지만, 풀고 잊어먹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풀더라도 풀었던 내용들, 그리고 어휘들, 이런 것들은 6월 17일, 24일까지 다 기억을 해내는 방법으로 이 문제풀이를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주변으로 한 문제를 갖다 놓고 사이드로 빠지면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덤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본 문제는 아니더라도 사이드로 설명했던 부분들이 출제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도 좀 귀담아 듣고 머릿속에 남기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확인했던 거 있잖아. 요번 3월 18일 날 시험 봤던 거 적어도 한 15개 정도는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믿고 설사 안 나오더라도 믿고 따라주는 것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굳이 애써서 남부에 와가지고 수업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열심히 좀 듣고, 우리 저 멀리 인강 듣는 친구들도 제가 문제풀이 하는 것들을 열심히 좀 따라주고 외우고, 암기할 건 암기하고, 그렇게 이해할 건 좀 이해하고, 그렇게 가면은 그것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남아있는 문제풀이 기간이라도 열심히 좀 하고, 모르면 계속 우리 저 멀리에서는 다시 되풀이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모르는 문제들을 자꾸 되풀이해서 좀 듣는 그런 과정을 밟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7번 문제, 6회의 7번 문제. 자, 6회 7번 문제는 안긴 문장이 주 성분으로 쓰이지 않는 것.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안긴 문장이 주 성분으로 쓰이지 않는 것. 주 성분으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인데, 문제를 잘 읽으라는 이유는 여기가 안긴 문장이 그랬으므로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전부 다 뭐다? 혼문장이 아니고 겹문장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겹문장 중에서도 안긴 문장이 있고 이어진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어진 문장은 아니라는 이야기인겨. 그러면 안긴 문장에는 총 5개의 안긴 문장이 있는데, 그 5개의 안긴 문장이 1. 명사절로 안긴 문장, 그 다음 두 번째 관형절로 안긴 문장, 관형절로 안긴 문장, 그 다음 세 번째 부사절로 안긴 문장, 그 다음 네 번째 인용절로 안긴 문장, 다섯 번째 서술절로 안긴 문장, 이렇게 5개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안긴 문장이 주 성분으로 쓰인 것 또는 아닌 걸 찾아라는 말은, 우리가 주 성분이 뭐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그리고 꼭 필요한 부사어가 들어갔을 때는 이거는 주 성분, 필수 성분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 명사절로 안긴 문장은 문장이 이렇게 왔는데 반을 쪼개서 오른쪽으로 3cm를 갖다가 이렇게 가운데를 묶어서 여기가 주어, 여기가 서술어가 되었을 때, 요게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라는 말은 요 끝에 조사에 따라 가지고 여기가 명사니까, 명사는 체언에 해당되는 옆에는 조사가 붙는데, 이 조사가 만약에 주격조사이면 여기가 주어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주 성분이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가 만약에 관행절로 안긴 문장이면 관행절은 뒤에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이게 관형어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관형어는 부속 성분이란 말이지. 관형어는 부속 성분. 그래서 관형어로 해당되는 것들은 이 문제의 답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문제가 안긴 문장이라고 지금 전제를 달고 주성분이냐 아니냐를 묻기 때문에 주성분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네 개의 문장이 안긴 문장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는 교정이 넓다. 그 학교는 교정이 넓다라는 문장을 갖다 놓으면 이게 분명히 안긴 문장이 된단 말이야. 그럼 저기에 나와 있는 5개의 안긴 문장, 명사절, 관행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중에서 무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공부란 말이지. 그럼 여기에 그가 나와 있는 이 학교를 수식하니까 관행사는 관형어. 이거 필요 없고 여기에 넌 붙었으니까 주어. 근데 내가 문장을 볼 때는 이렇게 묶어서 보라 그랬잖아. 그럼 요만큼이 주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는 맨 끝에가 서술어인데 여기를 갖다가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치면 그 학교는 넓다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넓은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까지가 전체가 뭐가 된다? 서술어가 돼야 되고 이 서술어 안에 교정이 넓다. 이렇게 작은 주어 서술어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1번은 서술절로 안긴 문장인데 이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라는 말은 이만큼이 서술어가 된다는 뜻이고 그 서술어는 주성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이 안긴 문장의 내용이 서술줄로 안긴 문장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필수 성분이 되니까 답이 1번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천천히 하면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가 뭔지를 또 모르면 다시 이론편을 확인 검토를 좀 하고 동그라미 2번에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여기가 농부들은 그래서 은이 붙었으니까 주어 그 다음 학수고대했다가 서술어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안긴 문장이라는 이야기지. 여기가 안긴 문장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비가가 나왔으니까 주어 비가 주어 온다 그랬으니까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비가 온다라는 이야기에 럴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결합됐어. 그러면 이게 바로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 되지. 명사절로 안긴 문장인데 이 명사절로 안긴 문장은 여기에 조사의 성격에 따라서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보어가 되기도 하고 서술어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가 럴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전체가 목적어가 된다는 거고 목적어는 필수 성분이 된다는 이야기지. 자, 필수 성분이 된다고 해서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해야 될 것 내가 이론반 시간에서 수업했던 내용에 은자가 주어, 가자가 주어, 주어가 연속 2번 나오는 것은 서술줄 안기 문장인데 이것도 는이 나와 있고 이것도 이가 나와 있어. 주어가 연속 2번 나오는 것은 서술줄 안기 문장인데 위에 동그라미 1번은 그 학교는 교정이 넓은 거고 이 문장은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 이게 전체 서술어가 될 수가 없으므로 이거는 서술줄로 안긴 문장이 안 돼. 주어가 연속 2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만큼 전체가 서술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서술어가 될 수가 없으므로 서술줄로 안긴 문장이 될 수 없다. 주어가 연속 2번 나오는데 여기에 너무 필이 꽂혀가지고 내 이론할 때 그랬거든. 여기에 너무 필이 꽂혀가지고 주어가 연속 2번 나왔네 서술줄로 안긴 문장. 주어가 연속 2번 나왔네 서술줄로 안긴 문장. 그러지 말고 바늘 쪽에서 오른쪽으로 3cm 동안 위치에 미음, 기, 것 이런 거 찾으면은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라 그랬으니까 2번하고 1번의 차이점은
이거는 이만큼이 소수로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이만큼이 소수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이거는 소술줄 안긴 문장이 아니고 요거는 소술줄 안긴 문장이고 여기에 안겨있는 내용이 럴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전체가 목적어. 근데 안긴 문장의 성격은 미음엄 기 것이 왔으므로 명사절로 안긴 문장. 명사절로 안긴 문장 중에서 이 부분은 목적어가 되었다. 주성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아이들이 놀다 간 자리는 항상 어지럽다. 아이들이 놀다 간, 아이들이 놀다 간 자리는 항상 어지럽다. 항상 어지럽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것도 찾아보면 여기가 아이들이 그랬으니까 이. 근데 여러분도 이거 조심해야 된다. 요런 것들 형태수 분석을 할 때, 합성어 파생할 때 조심해야 돼. 아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들이라는 게 뭐냐?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라 그랬지. 복수 전미사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요 단어 전체가 한 개의 명사가 됐는데 이게 들이 복수 전미사니까 파생명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게 단일어가 아니고 파생어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형태에서는 하나, 둘 이렇게 쪼개진다는 사실을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한 개의 명사로 파생이 됐으니까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다. 조사가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형태소가 하나, 둘, 세 개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조심하고 요런 단어를 갖다가 단일어냐 합성어냐 파생어냐 그럴 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런 것들을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여기가 주어. 그 다음에 항상 어지럽다. 봐봐. 아이들이 어지럽다. 이러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두 개가 주어 서술어가 아닌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어지럽다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어지럽다의 주어가 뭐냐? 어지러운 건 뭐? 자리가 어지럽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 주어. 여기가 서술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어지럽다. 뭐가? 자리가. 어지럽다. 아이들이. 아이들이 어지러운 건 아니고 빈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어지러운 게 아니고 어지러운 건 자리므로 여기가 주어 서술어가 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에 대한 주어에 대한 서술어는 논다라는 단, 놀다 그리고 가다 이게 된 거지. 여기가 본용언이고 여기가 본용언이 되는 겨. 노는 것과 가는 것이 동시에 살아있으므로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 됐지. 그러면은 요 전체가 뭐라고? 서술어가 되었다. 아이들이 놀다가 갔다. 이게 서술어가 되는데 문제는 요만큼이 여기에 니었는 리얼에 걸렸단 말이야. 요 니었는 리얼에 걸리면은 뒤에 체언을 수식한다 그랬지. 요만큼이 체언을 수식하니까 요거는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고 관형절로 안긴 문장은 문장 성분이 관형어. 그러면 이게 부속 성분이라는 뜻이지.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문제의 답은 3번이다. 주 성분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아이들이 놀다가 간 그 자리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관형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그라미 3번이 답이다. 그런 말이고. 다음 동그라미 4번. 대화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랐다. 이 동그라미 4번을 가지고 논란을 많이 하는데 대화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랐다를 잘 보자고. 아무도 몰랐다를 잘 보면 자 여기 이래 갖다가 두 가지로 지금 논란이 많은데 내가 보는 시각은 이래. 이거 내가 지금 괜히 이렇게 짱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고 지금 요즘 혼문장, 겹문장, 안긴 문장,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 자, 대화가 튀다라는 단어가 있어. 대화가 튀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도 주어 모른다 서술어. 만약에 이게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연결되었다면 이렇게 쉼표가 들어오면은 대화가
튀다, 아무도 모른다, 쉼표를 갖다가 연결시키면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야. 이어진 문장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안긴 문장에서 그랬거든. 문제가 안긴 문장에서 주성분으로 쓰인 것 찾아라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액면 그대로 이어진 요 상태 그대로 본다면은 요거는 이어진 문장이야. 이어진 문장인데 요 아무도를 갖다가 위치를 이동을 시켜보자고. 아무도를 위치를 이동을 시키면 요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 아무도를 맨 앞에다 갖다 놓고 그럼 여기가 주어 아무도 몰랐다 서술어 대화가 튄다 이렇게 서술어 그럼 요렇게 되면은 요게 뭐다? 안긴 문장이 되는 거지. 요렇게 되면 안긴 문장이 되어서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은 요만큼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뒤에 몰랐다는 동사 형용사잖아. 그러면 동사 형용사를 용언을 수식하는 품사는 부사야. 그러면 요만큼이 주어 서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수식해서 말이 자연스러움으로 이거는 부사가 되어서 부사의 성격이 되고 부사절이 되는데 주어 서술가 있으므로 근데 이거는 빼가지고 말이 되느냐 이 말이지. 아무도 몰랐다. 뭘? 대상이 없으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안긴 문장의 성격으로 보면 뒤에 몰랐다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절이고 그냥 보통의 부사가 아니고 꼭 필요한 부사가 되어서 이거는 꼭부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꼭부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필수 성분이라고 보고 이거는 관형어니까 부속 성분이고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몰랐다. 뭘? 대화가 어디로 튈지 몰랐거든. 근데 여기가 어미거든. 튀다라는 단어가 있어. 튀다라는 단어의 의간에 뉘연면 리얼이 붙었어. 근데 여기가 리얼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지가 있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튀다가 의간이고 튀가 의간이고 리얼지가 어미야. 어미 뒤에는 뭐가 붙을 수 있냐면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우리 띄어쓰기 할 때 써먹으라고 했던 거 있지. 그럼 여기에 대화가 어디로 튈지를 몰랐다. 이러면은 요만큼의 성격이 뒤에 목적격 조사를 붙여서 가능하므로 이게 목적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아무도를 이렇게 옮겨 놓더라도 대화가 어디로 튈지를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붙여서 생략을 생각을 해서 이게 목적어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해서 답이 4번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걸 갖다 강조한 이유가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견문장에서 주성분으로 쓰인 것 이렇게 찾으라 그러면 아닌 걸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가 안긴 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인 것 그러면은 이어진 문장은 지금 뺐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요렇게 안겨 있어야 되는 게 안긴 문장이지. 이걸 갖다가 쉼표를 찍어가지고 대화가 어디로 튈지를 아무도 몰랐다로 이어졌다면은 이 문제하고 지금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목적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꼭 필요한 부사의 성격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꼭 필요한 부사어로 봐서 안긴 문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이어진 문장을 보면 여기에 목적격 조사의 생략으로 이 전체가 목적어가 되어서 주성분이 되었다. 그 이야기도 맞는데 저 문제와 결부를 시킨다면 이거를 갖다가 꼭 필요한 부사절로 안긴 문장으로 봐야 저 문제하고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답은 나왔어. 답은 3번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 나왔는데 4번은 문제될 게 없는데 이거를 부사절로 안긴 문장으로 볼 것이냐 이어진 문장에 요게 목적어의 역할을 담당하느냐 이거의 생각인데 둘 다 가능한데 안긴 문장이라 했으니까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내 생각인데 문제를 푸는 데는 뭐 문제가 없다. 어떻게 생각해?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야? 혜린이 어떻게 생각해? 응? 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쉼표가 나와버리면 이어진 문장이 된다니까?
대화가 어디로 튈지를 아무도 몰랐다 이래 되면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문제하고 지금 안 맞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데를 옮기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전체가 안긴 문장이 되는데 여기가 목적격 조사를 붙여도 되고 이게 안긴 문장을 만든 상태에서 목적격 조사를 붙여도 되고 안긴 문장의 이 부분이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뒤에 몰랐다를 수식하니까 꼭 필요한 부사어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래서 문제 7번의 답은 3번인데 일단 답은 나왔어. 그래서 지금 제발 문제를 좀 잘 읽자. 문제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지.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는 아니 되겠다.